네, 안녕하세요. 12월 5일 월요일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역시 증시 상황을 먼저 체크해보며 공부해볼 기업 주말간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난 전략을 체크해보며 새로 공부해볼 기업을 분석해보고 미래 전망을 파악해보고 차트와 결론을 제시드려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1봉 먼저 보실게요. 2500선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현재 위치하고 있죠. 2500선을 뚫느냐 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두 번이나 막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는 당분간 쉬어갈 확률이 높고요. 혹은 2400에서 2376 근처의 지지 포인트를 한 번 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자, 증시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요. 종합 주가 지수는 시장의 온도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뜨거우면 잠시 쉬어가는 것이고, 시장이 차가우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해보거나 기업 공부를 해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지난 저평가 우량주를 체크해볼게요. 청담 글로벌이었죠. 아직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위아래로 크기 때문에 내 전략을 시장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나를 맞춰야 됩니다. 자, 지나간 청담 글로벌 차트입니다.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익절 관련하여 전고점 저항 1910원부터 유의하여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렸었습니다. 자, 실제로 1910원에서 도달한 다음 주가 밀렸죠. 주가가 고점에 이르러 과열 구간에 이르러 거래량이 터진다면 시중의 작은 분산을 우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지선으로 제시드렸었던 이 8,500원 근처부터 반등하기 시작하여 플러스 30% 이상의 수익을 한 달도 안 돼요 달성했죠. 꽤 긴 호흡 이후에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올랐기 때문에 분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기업 소개하기 전에 중요한 장면 먼저 보고 가실게요. 바로 황희찬 선수의 골 장면인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저도 정말 큰 감동을 받았던 장면인데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감동적인 골 장면 이후 황희찬 선수가 유니폼 상의를 탈의하는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이때 유니폼 안에 입고 있던 검은색 스포츠 웨어에 대한 관심이 갔는데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거 뭐지? 이 옷의 정체는 바로 경기 중 선수들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웨어러블 기기였습니다. 무엇을 도와주냐고요? 전자 성능 추적 시스템, 위치 추적 장치 수신기, 회전 운동 측정 센서, 가속도 센서, 심박 센서, 각종 장비와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언맨의 개인 비서 자비스 아시나요? 주인의 생물학적 컨디션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컴퓨터죠. 황희찬 선수의 검정색 옷은 바로 선수의 생물학적 컨디션을 알려준답니다. 덕분에 감독과 코치진은 이를 통해 선수들의 활동량, 최고속도, 방향 전환 방식, 히트맵 등을 확인하고 이 데이터를 참고하여 훈련과 전술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로 인한 부상이나 심장 이상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우승했었죠. 바로 독일이 이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 큰 효과를 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때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기의 최강자 바로 드림텍이라는 회사인데요. 자, 일단 레포트 간단하게 읽고 가실게요. 부정맥 진단용 무선 심전도 패치 개발업체 인수. 최근 드림텍은 부정맥 진단용 무선 심전도 패치를 개발한 카디악 인사이트 미국 회사죠. 의 지분의 100%를 274억 원에 인수했다. 이 회사는 17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무선 심전도 패치를 개발했고요. 향후 무선 심전도 패치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서도 패치 보험 수가가 21년 110달러에서 22년 220달러로 2배 확대되었죠. 그에 따라 글로벌 1위 무선 심전도 패치 업체인 아이리듬 주가가 21년 11월 대비 110%나 상승했죠. 자, 드림텍은 아까 얘기 드렸던 카디악 인사이트 인수를 통해 무선 심전도에 대한 핵심 기술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확보했고, 이것을 이용하여 기존 헬스케어 제품인 바이오센서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 규모는 연평균 플러스 17.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무선 심전도 바이오 센서는 바로 이렇게 생겼고, 바이오 센서가 대체할 중환자실 기존 유선 심전도 패치는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것에서 이렇게 무선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자,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쉽게 요약하여 드림텍이 웨어러블 심장 센서 및 자동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를 주력으로 하는 카디악 인사이트의 지분 100%를 인수했죠. 이 기술은 이 시장 판도를 뒤흔들 디지털 헬스 기술로 향후 간호사나 의료 인력들의 기본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까다롭다고 소문난 FDA는 이미 통과되었고 수술 후에 환자 모니터링 그리고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올해 매출 대부분은 수출이고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내년에는 1,500억 원이 예상됩니다. 드림텍이 제공하는 이 솔루션은 뇌졸중, 심부전 및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심장 부정맥의 감지, 진단, 치료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헬스케어 시스템 절차를 건너뛰는 게 아니라 환자가 집에서 편안한 방식으로 재활할 수 있게 하고 헬스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혁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재활센터 기반의 여러 프로그램은 물리적, 인적 자원의 제약이 있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환자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드림텍은 삼성전자와의 인연도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갤럭시 워치4에 처음으로 바이오 액티브 센서를 도입했죠. 이 센서는 고유한 단일 칩을 사용해 광학 심박 센서, 전기 심박 센서, 생체 전기 임피던스 분석 센서 등 3개의 핵심적인 건강 센서를 하나의 작은 유닛으로 통합했습니다. 자, 드림텍은 전자부품 제조업체로 지난해 무선 심전도 패치, 바이오 센서 및 이를 활용한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에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한 바 있으며 갤럭시 워치 모델의 심박수 측정기 모듈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2에 탑재된 지문인식 모듈을 단독 공급한 경험도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워치는 걸음수, 심박수, 운동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재활 프로그램 진행 시 적절한 운동 강도와 시간을 지키게 하죠. 또 운동 데이터를 의료진에게 제공해 정기 방문 시 경과를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정말 헬스케어에 있어 스마트워치가 큰 역할을 하죠. 웨어러블 기기의 발전은 드림텍의 디지털 헬스 기술이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웨어러블 산업의 전망 밝을까요? 디지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인공지능, 웨어러블 기기 등이 질병을 진단,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은 앞선 슬라이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조기 진단 예방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기분장애 환자의 비포 케어를 위한 고기능 웨어러블 기반 인공지능 통합 관리 솔루션 개발이 진행 중인데 이번 과제에 사용될 시계형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삼성 헬스의 현물 지원을 통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웨어러블 산업의 전망은 이 사람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인류의 건강과 웰빙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향상하는 도구로서 성장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웨어러블 기술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웨어러블 기술이 어떻게 현실의 임상 절차에 통합될 수 있는지가 디지털 헬스의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림텍은 무슨 회사입니까? 일단 드림텍은 유니캐스트, 지분율 56.6%의 자회사로 IT 부품 모듈화 전문 기업입니다. 20년 2월에는 나무가를 인수한 경력이 있죠. 자, 영위하는 사업은 요약해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IMC 사업부, 동사의 주요 수익 창출원이죠. 향후 지속 확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왜냐? 인도 시장이 열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전진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다음, BHC 사업부, 생체 인식 모듈이거든요. 드림텍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5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죠. 세 번째, CMS 사업부. 아까 나무가를 인수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3D TOF 카메라 모듈을 통해 게임, 자동화 로봇, 유통, 헬스,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분기 보고서 기준 현재 누적 매출액은 1조 608억 원이고 IMC 부분은 전년도 대비 플러스 33%, BHC 부분은 전년도 대비 플러스 23.2%, CMS 부분은 전년도 대비 플러스 2.7%입니다. 모든 사업 부분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주가는 상당히 저조한 모습인데요. 왜냐? 주요 타겟인 스마트폰 시장 위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헬스케어 모듈 사업 부분의 성장과 새로운 전방 산업 확보로 향후 동사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사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7.8%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고 올해 3분기 누적으로 8.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동사의 이익률 개선의 가장 큰 이유는 헬스케어 모듈 사업 부분 중 이 의료기기 성장 덕분이죠. 특히 의료기기 영업이익률은 최소 20%를 유지하고 있고 그 성장률이 매년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2019년 70억 수준에서 20년 200억, 21년 400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최소 800억 원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또한 내년에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해 2배 수준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의 목표, 병원 내 모니터링 시장 및 원격 의료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22.3%로 23년 1,940억 달러에서 30년 4,600억 달러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임산부 태아 모니터링 그리고 난임치료, 심장질환 등으로 의료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개발 중에 있어 그 성장이 더욱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비침습식 연속 혈압 측정기 센티코 500이 유럽 개정 의료기기 규정에 따른 CE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이 병원용 의료기기가 인증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유럽 CE 인증은 비침습식 연속 혈압 측정기 중 최초의 의료기기 승인이란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크고, 그간 쌓아온 스마트 의료기기 개발 역량과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료 현장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니즈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최근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간단하게 보시더라도요,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특히 21년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유보율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건전한 재무 상태를 증명하고 있죠. 주당 순이익 역시 마찬가지이고 배당의 매력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모회사 유니캐스트 지분율 56.58%로 지배구조 상당히 건전하죠. 그리고 시가총액보다 매출액이 더 큰 전형적인 저평가 우량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ER은 7.8, PBR은 1.6, 현금 배당 수익률은 2.82%입니다. 자, 드림텍의 주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렴 중인 상태에서 이탈했다가 돌파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온 상태인데요. 저번주 주봉 마감이 상당히 좋았죠. 1봉으로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자, 드림텍 1봉입니다. 제2의 추세선을 몸통으로 돌파해 버렸고 거래량 발생했습니다. 단기 저항은 12,000원, 그 위로는 13,350원, 그 위까지 본다면 16,000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드림텍의 1봉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유동평균선 상태 준수하고요. 금요일날 마감됐던 양봉의 상태 훌륭하고요. 거래량 훌륭하죠. 그리고 오실레이터의 상태 역시 아직 과매수 상태가 아닙니다. 과매수 상태까지 가려면 멀었죠. 그래서 진입 신호가 될 만한 요소들을 적절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스스로 비중 관리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장 초반에 진입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만원 초반 정도로 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는 12,000원, 길게는 13,350원까지 볼 수 있겠네요. 자, 23년 투자연구소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자연구소에서는 좋은 회사, 1등, 독점, 압도적인 선택하기 쉬운 의사결정들을 우리들에게 연속적으로 제시해주는 회사들을 선별하고 있고, 이렇게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가진 기업을 파악해놓고 투자하기 쉬운 적절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립니다. 그 예시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 2차전지죠. 정책 부분에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LNF, 수직 계열하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고려현, 신규 소재는 첨보부터 나노신 소재까지 훌륭한 기업들을 파악해놓고 적절한 가격대가 왔을 때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는 거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 전기차 사업, 반도체 사업을 아우르는 회사, 애플, 퀄컴, 엔비디아죠. 특별한 기업 1등, 압도적인 소비자 독점주 ASML이 있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1등을 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절한 가격대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연구소는 주식의 본질, 기업,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집중합니다. 증시 하락에는 확실한 기업으로 대응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ASML입니다. ASML 같은 경우 364달러 주요 지지선 1차에 도달했을 때 어떤 기업이고 기본적 분석으로 현재 어떤 상태에 있고 차트 해설을 드렸었는데요. 실제 11월 11일 날 플러스 53% 상승까지 단 20거래일이 소요됐죠. 올해 공유드린 ASML 홀딩스 거래 아이디어로만 최소 플러스 70%에서 플러스 94%의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죠. 9월 4일날 제시드렸던 공부자료입니다. 유튜브에도 게시드렸었고요. 엔비디아의 유력한 바닥 구간을 117에서 124달러로 제시드렸었죠. 그 이후 9월 15일쯤에 117달러, 124달러 근처 지지밴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이 지지밴드에서 지지에 성공하고 난 다음 163.27달러까지 오르면서 큰 상승폭을 보여주었고 166.6달러까지 오르면서 플러스 37% 상승, 그리고 오늘날의 엔비디아 차트 표가까지 도달하면서 플러스 40%의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자, 앞선 예시들과 지난 전략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투자연구소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